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3월 하순이 되면서 곳곳에서 봄꽃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도 넘지 않았습니까? 벚꽃이 언제 어느 곳에서 핀다 하는 벚꽃 개화 일지, 이런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매화는 곳곳에서 이미 활짝 피었고 목련꽃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봄꽃 나들이를 벌써 계획해 놓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 갑자기 눈이 내렸습니다. 눈 내리는 것을 보면서 물론 4월에도 눈이 내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꽃들은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꽃을 기대하고 있던, 이제 주말에는 꽃을 보러 가야지 했던 분들이 낙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눈이라는 것이 우리를 미워해서, 꽃을 미워해서 내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자연의 변덕이 아닐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연의 변덕이다. 봄이 온다고 벌써부터 이런저런 조짐이라고 할까, 변화라고 할까, 이런 것을 보여줘 놓고 갑자기 왜 눈이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고 이러는 것인가, 이럴지 모르겠지만 자연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모든 것이 이미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고대인들은, 그리고 지금도 지구, 우리 인류의 상당수는 그 자연을 신처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자연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연이 자연 그대로 행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미워하지도 않고 자연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서 바꾸는 자연은 사실 자연이 아니고 자연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 손이 닿는 물질의 영역에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우리가 그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하늘이 눈을 내리는구나. 눈이 오는구나. 눈이 오늘은 와서는 안 되고 눈이 내일은 와야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아예 정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영역이고, 또 그런 면에서 신앙의 영역,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은, 그것은 자연의 영역이 아닙니다. 약속의 영역이고 책임의 영역이고 법의 영역인 것입니다. 만일 100칸짜리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 건물에 갑자기 전기가 꺼졌다, 차단이 됐다. 그게 행정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기가 끊어졌구나.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이럴 사람은 없겠죠?
인간 세상에서 무엇인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인간이 그와 같은 결정을 했고 그러한 영향이 미치게 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부여했다는 것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돼서 될 것인가? 우리는 과연 그러한 권한을 다른 인간에게 넘겨준 적이 있는가? 그래도 좋다고 하면서 넘겨주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어떤 곳에는 내려야 하고 어떤 곳에는 내리지 않아야 하지만 하늘 뜻대로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생활을 하는 모든 영역에서 무엇인가가 이전과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뜻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그러니까 정부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면 그 지방, 정부면 이 대한민국 전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전체의 생활에 관계되는 것들을 임의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법에 따라서 그러한 것을 집행해야 하는데 이걸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벌써 긴 세월 그러한 임무를 맡아왔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내가 A블럭에다가 24시간 전기를 충분히 공급해 주겠다. 내가 B블럭에서는 무상으로 전기를 공급해 주겠다. 전기 예를 들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B블럭 사람은 무상으로 받으니까 가만히 있겠다. 좋다. A블럭에서는 우리도 무상으로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21세기의 주권자인 국민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정치인, 그 정치 세력 앞에 줄을 서서 그의 승인을, 그가 나눠주는 이익을 받고자 줄을 서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자기가 고용한 사람 앞에 줄을 서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저걸 받아야지.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한눈에 넓은 지역을 다 볼 수 없는 사람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면에서 이걸 접근해 보기로 합시다. 우리 민법에는 이 물에 대해서, 흐르는 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게 민법 소유권, 그러니까 물권편의 제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들 이걸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땅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끼리 누가 이익을 보느냐 하고 다투는 변호사들이나 관심이 있는 그런 조문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사람 살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조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개하는 민법 제221조, 제229조 이거는 민법을 제정하면서 이렇게 하자 해서 만든 조문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어쩌면 법이라는 게 없던 때부터 그렇게 해오고 그것이 이치에 맞고 이렇게 내려오던 것을 법으로 차용을 한, 법에서 받아들인 그런 조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조문은 별로 쓸모가 없어야 하기도 합니다. 모두의 상식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규정한 것은 그게 따지고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규정을 한 겁니다. 또 우리는 평소에 너무나 당연한 것은 다투지도 않고 또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 이 규정을 가지고 다르게 아주 세밀하게 나눠가지고 돈을 다투는 그런 법적인 다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민법 제221조 제1항에서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유수의 승수 의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조문을 듣고서 무슨 그런 경우가 있느냐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냐 하면 이웃 토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을 가만히 두면 내가 손해보지 않느냐. 이웃이 침수가 되더라도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혹시 오늘날의 상식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은 내가 그 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웃 토지에 우리 집에만 넘어오지 마라 하고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와 다르게 농토와 관련해서는 이 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물이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고지 소유자는 그러면 땅이 위아래가 있고 물이 흐른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고지 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참으로 타당하지 않습니까? 토지 소유자는 이웃으로부터 자연히 흘러들어오는 물을 막지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힘을 들여서 스스로를 지키고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있는 땅 소유자는 그러면 물이 먼저 오겠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그 물이 아래쪽 낮은 땅에 있는 사람한테 물이 안 가게 욕심을 내서 막아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제2항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정당한 사용 범위 나도 못 쓰고 흘러가게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 내가 쓸 만큼 쓰고 내려가게 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물이 적다. 그러면 나도 조금 쓰고 흘러가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마음대로 막아서도 안 되고 나에게서 흘러내려가는 것을 아랫사람이 밉다든지 내가 좀 더 욕심을 부리겠다 해서 막는 것도 안 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내가 어렵고 힘들면 남도 힘들 것을 당연히 아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당연히 아는 그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법 제229조입니다. 여기에서는 국어, 기타 수료지의 소유자는 그래서 그냥 물이라고 하면 됩니다. 도락물 아니면은 물이 이렇게 좀 고여 있을 때 그 땅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자, 물이 흐르고 있는데 물길 이쪽은 내 땅이고 저쪽 건너편은 남의 땅일 때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대안의 토지가, 맞은편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그래서 민법 제229조는 수류의 변경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조문입니다. 이것도 참으로 당연한 규정입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쪽에서 물길을 바꿔버리면 상대방의 물길은 당연히 변경이 될 겁니다. 이쪽에서 수류의 폭을, 강폭을 변경을 해버리면 상대방은 그냥 앉아서 속수무책으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행위를 했지만 그게 상대방에게 직접 영향이 갈 때는 그거는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 인류 공통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했기도 합니다. 가령 유럽이나 다른데 이 강이 흐르면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것을 국제하천 이렇게 부르는데 이러한 국제하천의 경우에는 어느 한 나라가 그 강을 마음껏 개발을 하고 변경을 하는데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와 아래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맞은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국제하천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유와 비슷한 개념이 적용이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북측 김정은이가 그쪽이 고지대이고 이쪽이 저지대라고 해서 남쪽으로 흐르는 강을 막는다든지 또 거기에 물을 막았다가 물 공격을 한다든지 지금까지 북측에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많이 있고 지금도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류로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것이고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태도라는 것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다면 거래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고 결국은 공존의 세계에서 그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이 자연 유수의 승수 의무라든지 수료지 변경이라든지 하는 것을 소개한 이유는 그겁니다. 공무원이, 정치인이, 또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너희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일을 해라 하고 고용한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들 모든 공무원들 지자체가 비록 국가의 주권자가 임명을 한
그런 자들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 끈앞풀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이와 같은 이치를 알아야 한다. 손을 댈 수 없는 기본, 자기들이 해야 할 임무의 한계, 의무,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흐르는 물을 이야기했는데 어린아이 앞에 사탕을 흔들듯이 필요한 사람, 절실한 사람들 앞에 가서 세금을 흔들면서 무엇을 주겠다. 자리를 흔들면서 그 자리를 주겠다. 이 모든 것이 이 이치에 어긋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앞에서 전기 이야기를 했는데 A구역에 전기를 무한정 공급해 주겠다. 다른 데 다 전기가 끊어져도 B구역에는 무상으로 주겠다.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하겠다. 이거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 물이 만일 부족하다면 아래쪽 토지에 있는 사람에게 위쪽 물을 끌어다 쓰게 해주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공무원은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질서에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공무원은 하늘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국회 다수당도 또 어떤 특정한 돈을 많이 쥐고 있는 집단도 하늘이 아닌 겁니다. 하늘은 봄꽃이 만발한 상태에서도 눈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집행은, 정치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자들이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회해서 저건 그냥 비유야.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너는 하늘을 날 수 없다. 이것부터 확실히 하고 그 바탕 하에서 그들이 꿈을 이야기를 하든 국민을 설득을 하든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 나오게 해야 하는 것이지,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용납해 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법에 따라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겁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21세기에도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한 지점에서 물이 밑에서 위로 솟구친다. 거기에 에너지를 투입해서 그렇게 만든다. 그것은 그저 기계의 작동에 불과하지 이치도 아니요, 자연도 아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에서 허용되는 일도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Home, no more home to me, whither must I wander? Hunger my driver, I go where I must. Cold blows the winter wind over hill and heather, thick drives the rain, and my roof is in the dust. Loved of one
shade of my roof tree, the true word of welcome was spoken in the door. Dear days of old, with the faces in the firelight, kind folks of old, you come again no more. Home was home then, my dear, full of kindly faces. Home was home then, my dear, happy for the child. Fire and the windows bright glittered on the moorland. Song, tuneful song, built a palace in the wild. Now when day dawns on the brow of the moorland, lone stands the house and the chimney stone is cold. Lone, let it stand now, the friends are all departed. The kind hearts, the true hearts that loved the place of old. Spring shall come again, calling up the moorfowl. Spring shall bring the sun and rain, bring the bees and flowers. Red shall the heather bloom over hill and valley. Soft flow the stream through the even flowing hours. Fair the day shine as it shone on my childhood. Fair shine the day on the house with open door.